네, 화제의 인터넷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오늘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 중독되는 맛으로 유명한 뭐 이런 이제 명물집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고야의 명물 바로 타코야키집. 우리나라 젊은 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던데. 그런데 이 주인이 경찰에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맛있어도 문제입니까? 네, 사실 길거리에서 타코야키 많이 팔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항상 보이면 제 동생도 좋아해서 종종 사는데 얼마 전에 보이길래 갔더니 길이 너무 길어서 아쉽게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길거리 음식 중 하나죠. 맞아요. 그 원조인 일본에서 정말 맛있다는 타코야키 집이 있었는데요. 중독적인 맛으로 입소문이 자자했대요. 네네. 그런데 너무 충격적이게도 그 중독적인 맛의 비결은 바로 마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우리가 흔히 네. 지금은 이런 말 쓰면 좀 안 된다 하지만 네. 이 마약 붙여서 뭐 김밥 맞아요. 뭐 이런 거 많이 옛날엔 그냥 간판에 붙여놨잖아요. 네. 근데 이 마약은 진짜 마약? 정말 마약이요. 충격적이네요. 그리고 이 소식은 SNS 톡에서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5일 일본 나고야 TV 방송에서는 마약 단속법 위반 혐의로 가게 주인 등 2명이 체포됐다고 보도됐습니다. 그 시작은 이랬는데요. 이 경찰은 최근에 코카인 0.7g을 갖고 있는 A씨를 체포했는데요. 이후 경찰은 A씨가 코카인을 받는 공급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며칠 동안 잠복 수사한 결과 한 타코야키 맛집에서 이들에게 코카인을 공급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입수한 겁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관련된 인물은 야쿠자를 비롯해 최대 6명이었습니다. 마약을 판매하는 방법은 이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론가님께서 해당 타코야키 가게를 방문해서 타코야키 하나 주세요라고 주문을 하시죠. 네네. 그런데 여기에 동시에 시크릿 코드를 말하면 타코야키와 함께 코카인을 포장해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왔습니다. 네네. 참 다양한데요. 음식으로 마약 판매는 이번이 사실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9월에 볼리비아 한 대학가에서도 특별한 브라우니로 입소문 났던 디저트 가게가 있었는데 가게 주인은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마법의 레시피라면서 브라우니 홍보를 해왔고 입소문을 탔죠. 그런데 뒤늦게 알고 보니까 브라우니에는 불법 성분인 마리화나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터무니없게도 이런 대담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서 콘서트 티켓 구매를 위해서라는 답하는 개념이 없는 태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여기에 대해서 진짜 음식 가지고 저렇게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장난을 치다니 속이는 것도 다양하다. 요즘 일본으로 한국인들 여행 많이 가는데 내가 먹었으면 어쩔 뻔했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참 걱정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좀 비슷한 영화생 극한 직업에서는 네. 형사들이 이 마약 상들 잡겠다고 이제 치킨집을 하는데 재밌게 봤습니다.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이것도 또 특이하네요. 홍합을 먹다가 로또급 대박 흑진주를 발견했다. 이게 실화입니까? 실화입니다. 네. 지난 22일에 유튜브 채널 입질의 추억에 홍합 먹다가 흑진주가 나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네. 조회수 무려 83만에 600개 넘는 댓글이 달리면서 네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주인공 어디서 많이 봤다 했는데 백종원 씨도 인정하는 어류 칼럼니스트 김지민 씨더라고요. 그래요. 그는 홍합을 삶아 먹던 중에서 홍합에서 새끼 손톱 크기의 작은 공 모양 물체를 발견했고 네. 작은 물체에서 은은한 회색빛 광택의 돈 걸 봤습니다. 그는 순간 오만 가지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다가 1987년에 기사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언제적 기사입니까? 엄청 저대 이게 떠오르다니. 기사죠. 당시 기사에는 한 시민이 자연산 홍합을 먹었는데 그 안에서 5천만 원 상당의 흑진주를 발견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그래서 나도 혹시라는 생각에 바로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네. 그는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하기 전에 혼자 흑진주의 품질을 결정하는 기준을 찾아봤는데 큼직한 알 크기 그리고 색상과 광택, 모양, 주름 정도가 모두 기준을 충족했다라고 확신을 했죠. 네. 그래서 다음날 감정 의뢰를 해야겠다 하고 잠이 들었는데 이 로또 같은 순간에 일어나 보니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네. 이 눈을 떠보니까 모양도 쪼그라져 있었고 회색빛을 보였던 이 물체는 하루 만에 흑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도 영상을 찾아봤는데요. 무슨 건포도가 되었더라고요. 아니 북진주가 하루 만에 쪼그라들 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누리꾼들도 진주 삶으면 건포도 되는 건 처음 알았네. 어허. 진주 끓이면 저렇게 되는군요. 지식이 늘었다. 너무 아쉬워하는데 왜 이렇게 웃기죠? 삶지 않고 제대로 가격받았으면 기부하셨을 때 좋은 사람에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지민 씨도 영상에서 나는 먹기 위해서 산 거니까 당연히 그냥 삶았는데 진주는 한 번 삶으면 끝난다고 하더라. 진주 팔아서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했는데 허황된 꿈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영상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네. 뭐 쉽게 얻는 건 한편으로는 쉽게 사라지는구나라도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삶아서 이렇게 된 거군요. 그렇죠. 몰랐으니까요. 진주를 삶으면 이게 쪼그라든다. 네. 진주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네, 5천만 원 상당의 네네. 금액이. 5천만 원 상당의 반지나 귀걸이 이런 것도 잘못 이게 낭비에 들어가면 큰일 나겠네요. 네. 관리와 보관을 잘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네요. 홍합을 잘 안 먹어서 이걸 볼 가능성이 좀 매우 희박해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봅니다. 내일이 3월 1일 그렇죠? 1919년 3월 1일 일제에 항거하며 독립을 외쳤던 바로 그 3.1절입니다. 이건 뭐예요? 3.1절에 일본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많은 분들 쉬시죠. 물론 평론가님께서는 일을 하시지만요. 시사본부는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3.1절 일본으로부터의 우리의 독립선언일을 기념하기 위한 건데요. 저도 사실 초등학교 때 생각을 하면 아파트 창문마다 태극기가 휘날리던 풍경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마저도 예질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3.1절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항공권 대부분이 팔렸다고 합니다. 진에어 그리고 제주항공에서는 평균 예약률이 무려 90%를 넘었다고 하는데요. 네.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직장인 이모 씨는 항공권 그리고 호텔을 예약하고 나서야 빨간일이 3.1절이라는 걸 알아차렸대요. 그런데 요즘 한일 문제 때문에 일본에 가지 않는 사람이 있냐면서 주변에도 보면 해외여행을 간 10명 중 7명은 일본으로 간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공통적으로 이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역사 문제와 사생활은 별개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누리꾼들은 다른 건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인데 그래도 3.1절의 일본은 좀 씁쓸하다.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라고 만든 날인데 먹먹하네요. 의 반응이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일본 여행 가면 친일파라고 생각했는데 금전적으로 따지고 보면 제주도 가느니 일본 가는 게 더 낫다. 물론 역사로 마음이 불편하지만 현실적으로 아깝고 가성비 좋고 일본 여행으로 얻은 편익이 더 큰데 이 정도는 좀 괜찮지 않을까요? 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자, 뭐 우리 보면 애국지사들이 또 뭐 일본에도 많이 유학도 가고 네. 또 여행도 가고 출장도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일본에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품느냐. 적어도 일본에서 3.1절을 마음으로 기념한다면 그것도 뜻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정리해 봐야 되겠네요. 내일 3.1절이다. 미리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일본으로 출국을 하셔도 안중근 의사의 정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자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